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소니기가 하늘에 별이 된 영상에 달린 댓글에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식의 돈줄 하나 하늘나라 같네 라는 댓글은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 진심으로 키웠지만 보시는 시청자가 돈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을 바꿔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막부터 진지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댓글을 보고 이 댓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같이 복귀? 어떻게 저런 자막을 쓸 생각을 하지? 그냥 이 또한 유튜브 각으로 본 것 같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꽤나 서사가 길지만 최대한 압축해보겠습니다. 전 생명의 죽음을 처음 경험한 건 피추의 죽음이었습니다. 피추는 1년 동안 점점 늙어가는 게 보이다가 마지막 생명의 불씨를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유일한 생명의 죽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이렇게 점점 늙어가다가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니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온 걸 그렇게 표현했고, 그 영상을 편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니기의 마지막 불씨가 꺼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다시 건강해져서 1년 정도를 더 살다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영상은 소니기가 현재 좀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 키워보겠다라는 식의 영상이었고, 그 영상을 편집하던 중 소니기의 마지막 불씨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제가 더빙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니기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개같이 복귀라는 자막을 삭제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와중에 유튜브 각으로 본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댓글은 좀 어린 친구분이 단 댓글 같은데 몰래 다른 고슴도치로 바꿔서 소닉인 척 영상이나 더 찍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실제로 끓여다가 입 앞에다가 퍼주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못 먹을 사람들이 이런 댓글은 참 잘 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은 걸로 유튜브 각을 잡는 게 존나 웃기네요 라는 댓글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소닉이 시체를 베개를 깔고 이불을 깔아주고 찰칵찰칵 사진을 찍은 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라는 식의 댓글도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새벽에 소니기가 죽었고 제가 소니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고슴도치 장례가 가능한 업체에 전화해 예약을 했습니다. 그 후 동물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을 가기 전에 대처에 대해 검색하게 되었고, 천으로 몸을 덮어주고 배변이 흐를 수 있으니 배변 패드를 깔으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제가 소니기를 너무 오래 들고 있던 나머지 그대로 사후경직이 돼서 베개를 받쳐주지 않으면 몸 자체가 굴러버리는 상황이 와서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전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또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뭐부터 치워야 되냐? 소니기의 장례가 끝난 후 이틀 후 소니기의 집을 청소합니다. 먼저 소니기가 처방받았던 약 봉지를 살펴봅니다. 많기도 하네. 그 와중에 이거는 한 개 썼고, 이거는 쓰지도 않았다. 이거는 아예 식욕이 있을 때 먹으라고 처방을 받았는데 식욕이 있을 때가 없어서 네뷸라이저 용액을 또 새로 처방받았던 건데 아예 이거는 써보지도 못했고, 간호사분이 소니기를 아신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다가 뭔가 조금 사태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안 그려주신 것 같아. 그 이후부터. 저희 집 마약하는 곳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처방받았던 약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립니다. 인간도 의료비로 가장 돈을 많이 쓸 때가 죽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본인 평생의 의료비의 8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닉에게 쓴 돈이 아깝지 않지만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커서 그게 아쉽습니다. 이 위도 다 소닉의 용품입니다. 소닉의 몸집은 주먹만 했지만 그 녀석의 영양권은 꽤나 넓었습니다. 그리고 피추의 죽음과 같은 감정은 또 아니었습니다. 피추는 장례를 치룰 때 눈물이 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집을 치울 때 눈물이 났다면, 이번에 소니기는 장례를 치룰 때 눈물이 났고 오히려 집을 치울 때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먹이지 못한 고슴도치 사료도 잘 보관해줍니다. 소니기와 피추 분고람을 잠시 옆에다가 보관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붙어있을 수 없는 사이였지만 하늘에 별이 된 이후에 이렇게 처음으로 붙어있어 봅니다. 저랑 여자친구가 소니기를 죽고 나서도 했던 행동이 있는데, 소니기가 밥을 잘 먹고 있나 하고 관찰을 매일 하던 버릇이 있어서 소니기가 없는데도 그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그 후 한 번씩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소니기는 마지막에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이 죽으면 배변이 좀 나온다고 하던데 소니기는 죽기 전까지 뭘 먹지 못했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좀 슬펐습니다. 항상 물을 먹으면서 오줌을 싸던 버릇이 있었는데 오줌이 없는 걸로 보아 물도 먹지 않았나 봅니다. 일단 분해를 해봅니다. 집은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넣어줍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안 들어갈 것 같다고 망설이길래 제가 해줍니다.
여자친구는 소니기의 패드를 꺼내줍니다. 패드 밑에 살아있는 미럼 4마리가 나왔습니다. 아유, 미럼 안 먹고 다 저기 있네. 미럼을 안 먹더라고 마지막까지. 전 소닉에게 준 미럼 4마리가 화장실을 갔다 오고 확인했을 때 없길래 먹은 줄 알았는데 그냥 탈출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소닉의 가시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닉의 변 색깔입니다.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녹변을 보는데 이 정도 색상은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소니기가 죽기 2주 전부터 조금씩 경사면을 올라가지 못해서 제가 하나하나 잘라서 붙여준 미끄럼 방지 테이프입니다. 제가 혹시나 이 테이프 때문에 발바닥이 쓸리지는 않았을지 걱정돼서 죽은 후에 소닉이 발바닥을 만져봤을 때는 다행히도 말랑말랑했습니다. 이제는 이 테이프도 뜯어줍니다. 붙일 때도 어려웠는데 떼는 것도 꽤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소닉이와의 이별의 기억을 잘 버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 꺼내보지 않는 가슴 한 공간에 그냥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별의 기억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꽤나 끈덕지게 붙어있고 이걸 버리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처음엔 진짜 못 올라가다가 그래도 이거 붙여주니까 잘 올라가더라고. 야, 이거 너무 잘 붙여가지고 떼기가 어렵다. 참고로 소니기는 마지막 날에 본인의 뒷발을 질질 끌고 다니며 힘겨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아무튼 미끄럼 방지 패드는 다 뗐습니다. 이제 소니기가 힘이 없어서 돌리지 못했던 쳇바퀴를 제가 청소를 하며 대신 돌려줍니다. 평소 같으면 물의 색깔이 바뀔 정도이지만 물은 너무나도 깨끗한 색상입니다. 소니기가 사용한 집도 박박 문질러 청소합니다. 그리고 물기는 여자친구가 닦아줍니다. 여자친구는 물기뿐만 아니라 소니기의 장례를 치룰 때 제가 흘리던 눈물도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소니기가 죽을 것 같다며 소리치며 우는 목소리를 통화로 듣자마자 그 새벽에 달려와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자친구와는 피추와의 마지막을 함께 했고 이번에도 소니기의 마지막을 군말 없이 함께 해줍니다. 소니기가 사용하던 메인 공간도 치워줍니다. 이거 하나 빠졌다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이것도 청소를 했고 여자친구가 물기를 닦아줍니다. 처음엔 이 집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두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잘 담기지 않았지만 소니기와 피추가 없는 공간일 뿐인데 저희 집 자체가 굉장히 넓어 보였습니다. 전 원래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피추가 죽었을 때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현재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애기들이 종종 놀러와서 이 집에 잠시라도 쉬었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집에 생명체가 없는 모습은 4년 만에 처음이라 많이 어색합니다. 소니기와 피추는 한 공간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종종 같이 손잡고 놀러와서 푹 쉬었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소니기는 어두운 곳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암실도 만들어줍니다. 영상을 여기서 끝내긴 아쉬워서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피추보다 소니기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기는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제 동생보다는 제가 더 좋다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죠. 둘 중에 한 명은 100 정도를 좋아하는데 또 다른 한 명은 101 정도를 좋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참 소니기라는 녀석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소니기를 데려오고 친구들에게 소니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소니기를 데리고 나와 구경시켜줬고 친구들이 모두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고 괜히 제가 뿌듯했었습니다. 그렇게 소니기와는 대학교 기숙사부터 서울 원룸 그리고 반지하에서 현재 3룸까지 함께 했습니다. 소닉이라는 존재가 맺어준 인연도 정말 많이 있으며 그런 인연분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소닉이는 나와 떼놓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고 하다못해 소닉이와 제가 닮았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슴도치. 그 중에서도 소니기는 참으로 매력적인 녀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시를 바짝 세워 아무것도 안 하더니 조금씩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소니기의 가시는 어느새 결을 눕혀줘 부드러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 없고 추억으로만 회상할 뿐입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전 그 중에서도 고슴도치라는 동물의 매력에 소니기를 데려온 날 바로 빠져버렸고 그랬기 때문에 소니기 이후에도 고슴도치를 키우고 싶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다음 고슴도치를 키우게 된다면 소니기보다 더 잘 키울 자신도 있습니다. 소니기를 병원에 데려갈 때 감기가 걸려서 포치에 넣은 후 제 품에 넣어서 갔었는데 그때 포치 위쪽에 붙이는 핫팩을 붙였습니다. 포치가 워낙 크기도 했어서 핫팩의 온도를 소니기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니기는 그 포치를 암벽 등반하는 것 마냥 올라와서 탈출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본인 배에 저온 화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니기가 아픈 와중에도 더 힘들었을 걸 생각하니 병원에서도 눈물을 흘렸고 나중에 소니기의 소식을 들은 원장 선생님이 따로 연락을 주셔서 저온 화상 때문에 소니기가 하늘의 별이 되진 않았을 거다라며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동물병원 원장 선생님이 소니기 나이도 많은데 괜히 수술을 시켜서 죽이게 만든 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전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소니기가 나이에 비해 굉장히 건강한 편이었고 원장 선생님도 모든 생명에 굉장히 진심인 편이십니다. 원장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멀리서 햄스터가 아프다고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 병원에 다른 분이 예약을 하고 오지 않으셔서 좀 힘드시다라고 하시면서 보호자를 다시 보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원장 선생님이 그분을 굉장히 다그치시며 생명이 아파서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닉이라는 존재가 유튜브에서 유명한 고슴도치라는 사실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냥 모든 생명을 똑같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아무튼 소닉이와의 행복했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만 소닉이가 이어준 인연은 저와 평생 함께 할 겁니다. 소닉이가 이어준 인연은 멀리 없습니다. 소닉이가 이어준 인연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마웠다, 소닉아.